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정한용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여당일까요? 아니면 야당일까요? 세 군데 다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를 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하는 기관은 바로 국가정보원입니다.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놓고 안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보기관이 정치를 주도하는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정원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근거로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김남일 기자도 동의하십니까? 예,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죠. 지난해 대선 직전에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다가 이제 들통이 났었는데요. 그 이후로 일련의 정치 흐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 살펴봤을 때 국정원이 국회를 제끼고 이렇게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데는 큰 이견 없습니다. 예, 먼저 세 가지 사건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국정원이 대선에서 종북 세력의 집권을 막는다 이런 명목으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위에서 공작 정치 일부가 드러났죠.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TV로도 중계가 되긴 했지만 지난 8월 그러니까 김용판, 원세훈 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상태에서 지금 재판은 1심 재판이 초기 단계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에 원세훈, 김용판 씨 관련된 공판들이 있었는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판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은폐 발표하기 위해 증거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결과 발표 날짜를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모의한 증거들이 새롭게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고요. 관련 증언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또 지난 2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도 댓글 공작을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대선이 끝난 다음 날 문제의 여직원이죠. 김하영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런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유죄 판결이 나올까요?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부분이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는 거의 확실히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 부분입니다. 이게 새누리당 쪽에서는 여전히 이게 검찰이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해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무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자, 두 번째는 NLL 사건인데요. 국정원이 2007년이죠.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인데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이 친북 성향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워낙 국정원이 터뜨린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사건도 어느덧 잊혀지는 사건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지난 7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있던 대화록을 열람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찾아가서 열람을 시도했는데 대화록을 끝내 찾지 못했고요. 없어졌죠. 네. 네. 이 상황이 결국 또 이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면서 이게 새누리당이 검찰에 단독 고발하는 상황이 지금 7월에 있었고요. 검찰이 지금 한 달여 가까이 대통령 기록관을 찾아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거기서 나올 것이냐 대화록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결국에는 못 찾을 것이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단 검찰 수사는 좀 장기간 걸리겠지만 어쨌든 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혹시 찾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이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되는 셈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이런 국정원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문재인 의원이 좀 무리수였죠. 좀 이 대화록을 공개해서 보자라고 하기 전에도 이미 사실 그 전에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을 가지고도 어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를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했었습니다. 그 상황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결국 못 찾다고 하더라도 뭐 새누리당 쪽에서 지지층에서는 노통 포기하지 않았겠느냐. 내지는 또 이쪽 야권 지지층에서는 노통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어떤 정치적 성향, 아니면 진영 간의 어떤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이석기 의원 사건이 있는데요. 국정원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다른 의원, 또 당직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언론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이석기 의원 구속에 앞서 구속됐던 이른바 RO 조직원들 3명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이미 국정원에서 열흘간 구속기간이 끝나서 검찰에 송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관심사가 이제 이 또 다른 국회의원 중에 또 다른 RO 조직원들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일 텐데요. 김재원 의원 아니면 김미 의원 이런 분들이 두 분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뛰고 있죠. 이제 국정원 쪽에서 청구했던 체포동의안 자료를 보면은 이제 2명 역시 뭐가 추정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소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소환 일자나 아니면 혐의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없고요. 하지만 소환은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간단한 궁금증들이 좀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이석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 징계 요구안을 냈는데 이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이석기 김재현 의원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선 앞두고 비례경선 부정, 당내 부정과 관련해 자격심사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심사안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실제 이른바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제명이나 이거까지는 사실상 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지금 내란 음모 관련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새누리당이 징계안을 냈습니다. 네. 징계안에서도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쟁점화시켜 나가는 게 아마 새누리당이 이제 이른바 10월 재보선까지도 이 부분을 계속 쟁점화시키면서 선거판에 임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제명안을 징계안 제출하는 것과 실제 이게 국회에서 처리되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새누리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명안을 처리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을 갖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관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의 딱지를 달고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좀 약간 주변부 목소리가 강하고요. 당장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얘기 있는데, 근데 실제 이게 굉장히 어떤 재판 결과나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엄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정치적 주장으로 그게 실제 정당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점이라서요. 네, 그렇게 돼 있군요. 자, 이렇게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좀 정상화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국정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국정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 전신이죠. 전신은 국가안전기획부, 그 전은 또 중앙정보부,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1961년 창설이 됐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 뒤에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어떤 정권 보위 차원에서 이제 창설한 이제 정보기관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1981년에 이제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고 99년에 국가정보는 다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정권이 한번 무너지거나 아니면 새로 민주화 문민정부가 들어서거나 이런 당할 때마다 이제 과거에 좀 부정적 이미지를 씹혀서 이름은 바꿨는데 실제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중앙정보부에 부훈이 있었고요. 예. 또 지금 국가정보원에는 원훈이라는 게 있죠. 좀 소개해 주실까요? 1961년 중정이 창설되면서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시절까지 한 37년 동안 썼던 게 좀 익숙한 말이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라는 이제 부훈을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 들어서 이제 국가정보원을 바뀌면서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이 이제 잠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바뀐 말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네, 상당히 멋있네요. 예. 어쨌든 이 음지, 무명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일단
드러나지 마라 겉으로.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예. 자꾸 드러나고 있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예, 몇 가지 가설을 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김남일 기자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은 뭐 당연한 말이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고요. 그렇죠. 국가정보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국정원이 비밀리에 움직이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나 어떤 판단, 뭐 결정 없이는 어떤 큰 일을 도모할 수는 없는 조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큰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원인이 이제 거기에서 비롯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게 남재준 원장 별명이 뭐 육사 뭐 3년생도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독일 병정이라는 예, 별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군 출신들이 일반적으로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고 어떤 조직에 굉장히 복무하는 이런 성격이 강해서 이게 아마 그런 남재준 원장의 어떤 그런 측면들이 어떤 독단적인 측면으로 국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근데 앞서 저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한 답변처럼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대통령의 조직 아니냐. 남재준 원장의 어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그 이상의 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결정은 결국 대통령과 함께하는, 공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데는 뭐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최소한 허락을 했을 것이다. 묵인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죠. 묵인까지도 예. 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이 있는데요. 이건 굳이 붙이자면 뭐 유전자 내재설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중앙정보부 출범 직후에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이 있었죠. 예, 이게 뭐 거의 뭐 저 역사 스페셜이나 다큐에서는 종종 간단히 가끔씩 나올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저 5.16 쿠데타 후에 박정희 정권에서 공화당 관련된 저 창당 자금이나 정치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저지른 몇 가지 경제 관련된 이제 내지는 뭐 사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증권 파동, 네. 그리고 또 새나라 자동차 사건, 네. 또 워커힐 사건, 회전 당국이 이른바 빠친코죠. 빠친코 네. 사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 목적이나 의도는 그 공화당 뭐 정치 자금 마련하기 위한 어떤 좀 중앙정보의 공작이 크게 관여해서 뭐 실제 서민의 경제 생활에 큰 타격을 주거나 뭐 어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출발부터 좀 어둡게 출발을 했군요. 예. 자, 4대 의혹 사건 말고도 사실은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 시절 내내 어떤 포괄적인 통치기구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할 수는 없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동백림, 이른바 동베를린 사건이 있었죠. 1967년 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가처분 사건인데, 네. 뭐 사실상 나중에 대부분 다 이제 억지로 꿰맞춘 걸로 이제 판명이 났고요. 1971년 대선 과정에서는 경상도에서 영남인이여 단결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지역 감정 자극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건 역시 이제 중앙정에서 이제 공작을 해서 진행이 됐고 결국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걸 평가를 받습니다. 또 71년에 공화당 4인방 혁명 파동 때는 국회의원들을, 현역 국회의원이죠, 남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때 수염을 잡아 뽑힌 정치인도 있었죠. 예. 예, 저도 기억나네요. 네. 73년에는 이른바 저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이죠. 그때는 대통령 아니셨지만, 네. 그래서 뭐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중앙정보부가 크게 개입을 했던 것으로 지금 뭐 모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의 어떤 공작 정치의 센터였던 셈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바로 그런 기관의 수장, 이 총에 맞아 죽었다.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자, 중앙정보부는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온갖 간첩 사건을 만들어내고 또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자,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어떤 대통령의 통치기구, 이렇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으로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도 어떤 정치 개입 행태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자, 최근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신문 보도가 국정원의 공작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 기사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네.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거의 사실처럼 보도를 했는데, 근데 오늘 9일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이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라면서 사실상 이제 그걸 부인하는 이제 반격을 시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뭐 사실관계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뭐 저희가 섣불리 뭐 판단을 하지 않겠는데, 대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뭐 검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 날 조선일보 첫 보도가 나온 뒤로 최동욱 총장의 반응이 이 검찰을 흔들려는 저희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어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 판단으로 봤을 때 어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조직에서 아니면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쪽에서 검찰을 의도적으로 흔들기 위해 뭔가 이런 좀 악의적인 정보를, 역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제 지금 가장 크게 그 검찰에서 의심하는 것은 결국 국정원입니다. 지금 원세훈 원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국정원의 어떤 그 선거 개입이나 이 부분에 가장 칼날 깊숙이 겨누고 있는 조직이 검찰이고요. 근데 이 상황, 게다가 또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원이 그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 어쨌든 국정원이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수세적인 국면에서 좀 어떤 국정원이 자신의 운신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금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해 그런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근데 단순히 추측만이 아니라 실제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그 이제 보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무슨 출입국 기록, 가족관계 등록부, 뭐 이런, 그러니까 제3자가 획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보들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정보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상황과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저 보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거는 결국 저 내곡동,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떤 좀 이른바 정치 공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남일 기자가 이번에 정보기관의 어떤 공작 정치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공작 정치를 없애고 어떤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뭐 전문가들이 얘기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법으로도 사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개정된 국정원법인데요. 이미 그 조항만반으로도 이미 정치에 개입하면 무슨 뭐 처벌을 하고 아예 정치 접근 못하겠고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실제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는 좀 어쨌든 그 국정원 개혁안을 일단 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반면 전문가들이나 야당 쪽에서는 그동안 법은 뭐 십수년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건 결국 운영의 문제인데, 운영의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국내 정보 수집, 특히 정치 정보나 뭐 관련된 정보 수집은 근본적으로 아예 폐지를 하는 게 맞다. 또 지금 뭐 이석기 사건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대공수사지만 그걸 꼭 굳이 국정원이 할 필요가 있느냐. 네, 다른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치적으로 충분히 오염되고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대공수사 이런 부분을 국정원 정보기관에서 떼어내서 뭐 다른 검경이라든지 아니면 독립된 다른 대공수사처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대안들을 전문가들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의 정신은 별로 진화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풍토는 한국 전쟁과 사실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집권 세력은 야당을 빨갱이나 반동으로 몰아붙여서 탄압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집권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적이다, 이런 낙인을 찍는 공작 정치로 독재 체제를 강화해 온 것입니다. 일단 누군가를 빨갱이나 반동으로 낙인 찍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선전선동이 되고 또 모든 행동은 간첩이나 이적행위가 됩니다. 그가 가진 돈은 공작금이 되고 그가 가진 생각은 불온한 사상이 됩니다. 이런 수법은 유태인을 세상 모든 악의 뿌리로 몰아붙이고 탄압하면서 통치 기반을 강화했던 나치의 수법과 닮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권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잘 쓰면 된다,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서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국정원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공작정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당부합니다. 당장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고민하는 역사적인 안목으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남일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남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